안녕하세요. 토부 요양보사 교육원 강사 이쌤입니다. 선생님, 총정리 모의고사 36번부터 우리가 50번까지 자,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하고 나와 있네요. 자, 1번. 잠금장치가 없는 의자에 앉게 한다. 자, 누가 딱 봐도 알겠죠? 잠금장치가 없는. 잠금장치 항상 있어야 되겠죠? 자, 2번. 한 숟가락 음식을 올려 입안 깊숙이 넣어준다. 한 숟가락 때문에 틀렸네요. 우리가 항상 식사를 할 때는 자, 3분의 1 정도. 그렇죠? 적은 양은 입에 넣어줘야 되겠죠. 자, 한 숟가락이라면 일단은 양이 많아요, 선생님. 우리가 항상 3분의 1 정도 적은 양을 입에 넣어준다. 자, 3번. 단독으로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식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죽만 드시게 한다? 아니에요. 식욕이 없을 때는 우리가 소량씩, 그렇죠? 색깔도 이쁘게 해서 드시게 해야 되겠죠? 자, 4번. 턱을 위로 들어. 자, 위로 때문에 틀렸네요. 자, 위로 들으면 저희도 못 먹어요, 선생님. 어떻게 한다? 턱은 당기고, 그렇죠? 고개는 숙이고, 이렇게 먹어야지 우리가 흡인성 폐렴의 가능성도 줄어들어요. 자, 5번. 답은 5번이네요, 선생님.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이 어디에 닿아야 된다? 바닥에 닿아야 안전하다. 자, 만약에 책에 참고에 잠깐 이렇게 나와 있죠. 의자의 높이가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우리가 뭘 받쳐줘야 되나요, 선생님? 받침대를 받쳐준다 라고 나와 있어요. 받침대. 자, 그래서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야 한다. 그리고 닿지 않는다면 뭘 받쳐줘야 된다? 받침대를 받쳐줘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문제들은 발바닥하고 바닥이 어떻게 된다? 바꿔서 나온다. 그래서 쭉 읽어봐야 된다. 자, 쌤 통과할게요. 자, 37번으로 갈게요, 선생님. 37번. 자, 변비인 대상자가 관장해 줄 것을 요구할 때 맞는 방법. 자, 이런 거는 선생님 보너스 점수죠. 그냥 우리가 시험 보면서 편안하게 그냥 릴렉스 하라고 주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변비인 대상자 관장. 자,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기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자, 3번, 2번, 1번 다 틀렸고요. 자, 2번에 의료 행위이므로 하지 않는다. 자, 선생님, 이거는 답은 그냥 딱 찍으면 되겠어요. 자, 통과하겠습니다, 선생님. 자, 38번으로 갈게요. 자, 요실금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알맞는 것은 하고 나왔네요. 자, 요실금. 자, 요실금의 정의는 뭘까요, 선생님? 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밖으로 새어나오는 거. 그렇죠? 소변이 밖으로 나오는 거.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다? 변비 예방해야죠. 자, 변비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화장실 가는 횟수가 누가 더 많아요? 변비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앉아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만큼 어떻게 해요, 선생님? 우리가 요실금을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실금은 딱 4가지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실금.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요실금을 예방하려면 변비 예방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방광 기능을 유지해야 된다. 자, 세 번째, 자, 선생님들이 오시면 체중. 절대 늘리면 안 되겠죠. 체중 조절해야 돼요. 뱃살 빼면 훨씬 더 어떻게 요실금 줄어들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자, 우리가 요실금인 대상자에게 우리가 골반 근육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강화해야 되겠죠. 골반 근육. 그러면 이 4가지가 요실금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가 중요한 충분한 그런 레슨 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시험이 나온다면 가끔 41일 때인가 했으면 이렇게 나왔죠. 복압성 요실금이 나왔죠. 자, 복부가 비만해져서 자, 배가 많이 나온 상태에서 밑으로 누르면 뭐가 생기면 복압성 요실금이죠. 자, 복압성 요실금 나오고요. 그다음 절박성 요실금. 절박성. 이걸 다른 말로 극박성 요실금. 자, 복압성 요실금 뭐예요? 기침 하거나 재채기 하거나 줄넘기 할 때 오줌이 찔끔찔끔찔끔 나오는 거. 자, 절박성 요실금은 뭘까요, 선생님? 나 오줌 말이 없네 하면서 바로 싸버리는 거. 그쵸? 바로 소변 많이 온 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절박성, 극박성 요실금이라고 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실금은 이렇게 기억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9번으로 갈게요. 자, 경관 영양 돕기 기본 원칙으로 알맞는 것은 하고 나왔네요. 자, 1번. 영양 주머니는 매일 1회 이상 소독한다. 자, 영양 주머니. 경관 영양 돕기 할 때 영양 주머니, 그쵸? 우리가, 콧줄로 들어가는 거죠, 주머니.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매번 깨끗이 씻어서 사용한다. 그쵸? 소독이란 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영양 주머니는 어떻게 한다? 아침 먹고 씻고, 점심 먹고 씻고, 저녁 먹고 씻어서 건조시켜서 우리가 사용하면 돼요. 자, 두 번째. 영양액은 1분에 자, 몇 미터 이상? 50ml 이상 주입하지 않는다. 자, 100이라고 해서 틀렸네요. 자, 3번. 영양주머니는, 자, 뭐보다 높게? 자, 콧줄로 밥이 들어가죠. 선생님, 이걸
경관을 다른 말로 우리가 비위관이라고 하죠. 코를 통해서 어디까지? 위에까지 우리가 관을 통해서 음식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양 주머니는 뭐보다 높아야 되겠어요? 저 어디로 가나요? 위장으로 음식이 가죠? 위장보다 높게. 자, 그러면 4번. 상할 수 있으면 차가운 영양액을 준비한다. 자, 우리가 차가운 영양액이 아니라 우리가 체온 정도로 영양액을 준비하겠죠. 체온 정도. 너무 차갑거나 뜨겁지 않게. 그렇죠? 준비해야 되겠죠? 자, 답은 5번이네요. 자, 구청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잠근다. 자, 앞에 보시면 구토나 청색증 나타나면 비위관을 잠그고 어떻게 해야 된다? 간호사,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문제가 쉽게 나오면 자, 대상자가 경관 영양 돕기를 하는 중에 우리가 심하게 구토를 한다.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고 물어봐요. 그럴 때 답이 뭐예요? 비위관을 잠근다가 답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간호사,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통과할게요, 선생님. 39번. 자, 40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대상자의 정맥 주사 주입 시 수액병의 높이네요. 자, 선생님 이런 건 너무 잘 아시죠? 이건 점수 받아서 추가하세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 답은 뭘까요, 선생님? 주사 주입 시 수액병의 높이는 심장보다 높게. 답은 2번이네요. 자, 심장보다 높은 게 이 책에서 뭐가 나오나요? 출혈인 대상. 출혈을 있을 때 우리가 출혈 부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심장보다 어떻게 해요, 선생님? 높게 하고 나오죠. 답은 2번이에요. 통과할게요. 41번 갑니다. 자, 대상자에게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안연고인지 안약인지를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풀어보겠습니다. 안연고네요. 자, 멸균된 솜. 자, 안연고, 안약은 다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멸균을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멸균된 솜으로 눈의 가장자리 아니죠. 눈의 안쪽부터, 그렇죠? 우리가 닦아야 되겠죠? 자, 2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물티슈로 닦는 게 아니라 뭘로 닦아야 된다? 무조건 멸균된 꺼즈나 솜으로 닦아야 돼. 멸균된 꺼즈로 닦는다. 자, 3번. 안연고를 넣은 후엔 5분 이상 눈을 감는다? 이런 질문이 어렵죠. 안연고를 넣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연고는 눈을 깜빡깜빡 거려야지만 어떻게 해요? 연고가 눈 전체로 퍼져요. 그래서 눈을 깜빡거리는 거고요. 안약을 넣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흘러내리지 않게 눈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아야 되겠죠. 감아야 한다. 자, 4번. 튜브에서 처음 나오는 것은 꺼즈로 닦아버린다. 맞네요. 4번이네요. 왜 닦아버릴까요? 오염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나오는 것은 닦아버린다. 자, 그 다음에 5번. 윗눈꺼풀에서 아랫눈꺼풀 순서로 짜놓는다. 자, 안연고를 짜놓는 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안에서 어느 쪽으로? 바깥쪽으로. 자, 처음 나온 것은 꺼즈로 닦아버리고 몇 cm? 2cm 정도 짜 넣는다. 자, 어디에다 짜 넣을까요, 선생님? 하부 결막낭. 이걸 다른 말로 아래 결막낭. 위에 놓고 우리가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렇죠? 2cm 정도 짜 넣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 통과하고 42번으로 갈게요. 자, 오른쪽 귀에 염증이 있는 대상자의 귀약 투여하는 방법으로 맞는 거. 이런 거는 뭐 계속 잘 나오는 거니까요. 안연고나 뭐 귀약에 염증이 있는 거. 자, 선생님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는 뭐다? 대상자의 귀가 어디에 염증이 있냐를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자, 귀에 염증이 있을 때는 우리가 치료할 귀나 염증이 있는 귀가 어디로 가야 돼요? 위쪽으로 가야 되겠죠. 요거 하나 기억하면서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귀에 염증이 있어요. 그러면 아픈 귀가 위쪽으로 가야 되니까 어느 쪽이 위쪽으로 가야 되나요? 오른쪽 귀가 어디로 가야 돼요? 위쪽으로 가야 되겠죠. 아픈 귀가 오른쪽이니까 치료할 귀는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 오른쪽은 위쪽으로. 자, 2번. 귓바퀴를 앞뒤쪽으로 당긴다. 자, 우리가 귀에 약을 투여할 때 우리는 어느 쪽으로 당겼나요? 후상방으로. 그렇죠? 후상방. 측면을 따라 우리가 넣었어요. 자, 3번. 면봉으로 귀 안을 닦아낸다. 자, 우리가 면봉으로 귀 안을 닦아내면 안 돼요. 면봉으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선생님? 웨이도. 밖에 있는 귀의 부분만 닦을 수가 있어요. 자, 귀 안은 절대 안 되죠, 선생님. 밖에 있는 웨이도. 자, 그 다음 4번. 손을 약병으로 따뜻하게 한다. 답은 4번이네요, 선생님. 자, 5번. 작은 솜을 귀에 느슨하게 끼워 넣었다가 20 내지 30분 뒤에 제거한다. 너무 힘들어요. 오래 걸려요. 자, 작은 솜을 귀에 느슨하게 끼워 놨다가 언제 제거하나요, 선생님? 15분 내지 20분 뒤에 우리가 제거하겠죠. 자, 그러면 귀약 넣고 몇 분 동안 누워있나요? 선생님 귀약을 넣어줬어요. 그럼 몇 분 동안 선생님 누워있어야 될까요? 5분 동안 누워있고요. 그 다음에 언제 빼라? 솜을 15분 내지 20분 뒤에 제거하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귀약에서는 뭘 기억해야 된다? 5분
15분을 기어준다. 5분간 누워있고 15분 뒤에 어떻게 한다? 손을 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통과하겠습니다. 43번으로 갈게요. 자,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부끄러워하는 대상자의 배변 활동을 돕는 방법으로 자, 옳은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선생님 답은 딱 하나밖에 안 나오네요. 자, 도움을 부끄러워하는 대상자예요. 자, 보면 1번, 2번 볼게요. 문을 열어서 질문하고 옆에서 지켜보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선생님? X. 자, 3번. 대상자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한다? 스스로 처리하게 한다. 이런 질문은 항상 답이에요, 선생님. 대상자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처리하게 한다. 자, 4번. 배변 후 전적으로 아니죠. 우리가 스스로가 나오는데 전적은 답이 아니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는데 그래도 필요하다면 부분적으로 도움 주는 건 가능하다. 자, 5번. 스크린으로 완전히 가려주고 배를 누를 때까지 오지 않는다. 이러면 요양보호사 그만둬야 돼요, 선생님. 배를 눌러도 안 오면은 못해요, 선생님.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통과할게요. 44번으로 갑니다. 자, 선생님 44번. 대상자의 침상교사를 돕기 기본 원칙으로 맞는 것을 한번 볼게요. 자, 1번 볼게요, 선생님. 변이를 호소하기 전에 미리 기저귀를 채워준다. 자, 변이를 호소하면 그때 우리가 도움을 주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틀렸고요. 자, 2번. 해음부와 등부를 뒤에서 앞으로 순서가 바뀌었네요. 앞에서부터 뒤로. 자, 어떻게 닦아주는다? 요도, 질, 항문의 순으로 닦는다. 그쵸? 예. 닦아준다. 자, 3번. 대상자가 허리를 들지 못하면 반드시 누워서 한다. 아니에요. 우리가 허리를 들지 못하면 요양보호사가 허리를 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자, 틀렸고요. 4번. 변기 중앙에 항문이 오도록 변기를 밀어넣는다. 답은 4번이네요. 중앙에 뭐가 와야 돼요? 항문이 와야 돼요. 자, 선생님, 이 질문은 잘 나오는 거예요. 자, 5번. 배변 횟수가 많을 경우 식사량을 줄인다? 말도 안 되니까 무조건 통과할게요. 84의 답은 4번입니다. 자, 45번으로 갈게요. 자, 45번.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하는 돕기 방법. 아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시험 문제. 답은 딱 정해져가 있죠. 여러 번 해도. 자, 몇 번 실금한 경우 바로 기저귀를 사용한다. 가능한 기저귀는 어떻게 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왜 사용하지 않냐면 실금 사실을 우리가 게으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2번. 기저귀 사용 시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우리가 허리를 못 들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옆으로 돌려 눕혀서 기저귀를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옆으로 돌려 눕히면 되겠죠? 틀렸고요. 3번. 면 덮개를 이불 위에 덮어놓은 이불은 다리 아래로 접어내린다. 답은 3번이네요. 면 덮개 먼저 이불에 덮어야죠. 그래서 그 밑에서 어떻게 해요? 이불을 살살 내려야 되겠죠? 자, 4번. 기저귀 안쪽 면이 잘 보이도록 아니겠죠? 바깥면. 바깥면 깨끗한 면이죠. 바깥면이 잘 보이도록 우리가 말아 넣어야 되겠죠. 자, 5번. 젖은 수건, 물기 닿는 거 말도 안 되죠. 마른 수건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물기를 깨끗이 닦아야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46번으로 갈게요, 선생님. 자,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의 칫솔질 방법으로 옳은 거예요. 칫솔질 방법. 볼게요, 선생님. 자, 우리가 칫솔질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게 나오네요. 자, 1번. 혈액응고 대상자는 치실을 사용하도록 공고한다. 혈액응고 대상자 치실 사용하지 않는다. 왜요, 선생님? 출혈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 2번. 잇몸부터 치아 쪽 방향으로 닦는 건 맞는데 몇 분간, 선생님? 3분간. 그쵸? 3분간 세심하게 닦는다. 자, 혀는 닦지 않는다. 자, 혀도 닦는다. 자, 혀도 닦는데 혀를 너무 깊숙이 닦게 되면 구토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닦긴 닦는데 너무 깊숙이란 단어가 나오면 답은 틀린 거예요. 혀는 닦긴 닦는데 깊숙이 닦지 않는다. 네, 혀는 닦는다. 자, 4번. 마비된 쪽을 밑으로 하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가 마비된 쪽이 밑으로 가면 너무 힘들겠죠, 선생님? 어떤 쪽이 가야 되나요?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야 되겠죠? 건강한 쪽이 밑으로 하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컵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빨대 달린 컵을 쓴다. 답은 5번이네요. 어려운 경우에 빨대가 달린 컵을 쓴다. 자, 그래서 46번에는 5번이 답입니다. 자, 통과할게요, 선생님. 자, 47번으로 갈게요. 자, 선생님 40번 볼게요. 의치도정한 삽입 대상자의 돕기 방법으로 알맞는 거네요. 자, 1번 보면 소변량, 소변 색깔은 두세 시간마다 어떻게 한다? 확인하고 체크한다. 답은 1번이네요, 선생님. 자, 2번. 소변 주머니는 방광과 같은 위치에 둔다. 소변 주머니는 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광보다 높지 않게 둔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소변 주머니는 침대에 누워있을 때 우리가 방광보다 낮게 둔다는 거죠.
방광 위치보다 높지 않게 둔다는 건 뭐예요, 선생님? 방광보다 낮게. 쉽게 생각하면 방광보다 낮게 돌아. 자, 그 다음에 대상자가 이동할 때가 있죠. 이동할 때 수변주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아랫배 밑에 돌라고 돼 있어요. 아랫배 밑에 돌아. 밑에 우리가 두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걸 다시 얘기하면, 자, 선생님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침대에 대상자가 위치변경을 하고 누워있어요. 자, 소변 주머니는 방광보다 낮게. 자, 내가 서서 이동할 때가 있어요, 선생님. 소변 주머니 들고, 그럴 때는 이 소변 주머니가 어떻게 된다? 아랫배보다 낮아야 된다.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침대에 누워있을 때는 방광보다 낮게. 그러니까 서서 이동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아랫배보다 그러니까 아랫배보다 낮게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동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랫배보다 낮게 밑에 둔다. 자, 그 다음에 세거나 영유하면 어떻게 한다? 보고해야 되겠죠, 선생님. 자, 그 다음에 소변량이 적어진 경우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에요. 소변량이 적어지거나 탁하거나 이럴 때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생님 보고해야 되겠죠. 보고한다. 자, 이래서 답은 1번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가끔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유치도용권을 하고도 선생님 이동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금기사항이 없는 한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 수분 섭취를 우리가 권장해야 되고요. 또 하나 학생들이 헷갈리는 건 배출구는 우리가 뭘로 닦는다? 배출구는 우리가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뭐 이 정도가 시험 문제 나오죠. 자, 그래서 배출구는 알코올 솜으로 닦아서 우리가 소독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선생님 4번. 의치를 뜨거운 물이나 표백제에 담그면 안 되는 거. 자, 우리가 뜨거운 물이나 표백제에 담그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생님? 딱, 이것도 그냥 점수 주는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풀어라. 이런 문제는. 자, 선생님, 의치를 뜨거운 물이나 표백제에 담그면 안 되는 이유는 어떻게 된다? 1번,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치는 어떻게 한다? 뭐, 찬물에 담그기도 하고, 그런 이유가 있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또 다르게 하나가 나오면 어떻게 하죠? 한 문제를 어떤 게 나왔나요? 그래서 우리가 잠자기 전에 의치를 빼주는 이유가 한번 나왔죠. 의치를 빼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잠들기 전에 의치를 다 빼놓잖아요. 6시간 내지 7시간 빼놓는 경우 왜 그렇게 빼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잇몸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압박받거나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빼놓는 거죠. 그래서 잇몸에 우리가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잠자기 전에 어떻게 한다? 의치를 빼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49번으로 갈게요, 선생님. 자, 선생님 49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 이동병기 사용법으로 맞는 것은 하고 나와 있네요. 자, 선생님들의 이동병기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똑같아. 그 다음에 건강한 쪽으로 놓는다. 30에서 45도. 요것만 기억하시면 문제 풀기가 쉬워지겠죠? 자, 1번 보겠습니다. 병기의 높이는 침대보다 높게 한다. 자, 똑같아야 된다. 병기의 높이. 자, 이동병기의 높이와 침대의 높이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같게 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스스로 균형 잡게 등받이를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자, 등받이 사용한다. 그렇죠?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병기 손잡이를 잡게 한다. 자, 오른쪽 턴마비인 대상자에게 오른쪽으로 손잡을 수 있을까요? 힘들어서 못하겠죠. 건강한 쪽이 어느 쪽인가요? 선생님, 왼쪽이죠. 왼쪽으로 우리가 병기 손잡이를 잡게 한다. 자, 4번. 이동 병기를 대상자의 왼쪽 침대 난간에 붙인다. 자, 우리가 건강한 쪽이 어딘가요? 왼쪽이네요, 선생님. 답은 4번이네요. 이동 병기를 건강한 쪽, 왼쪽 침대 난간에 붙인다. 자, 5번. 병기 사용 중. 자, 왼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기대어준다. 자, 마비된 쪽이 어느 쪽인가요? 오른쪽이네요, 선생님. 자, 우리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기대어줘야 되겠죠? 자, 답은 4번이에요, 선생님. 자, 통과할게요. 50번으로 갑니다. 자, 장기간 누워있는 대상자의 관절 변형 및 굳어짐을 도와주는 방법은? 자, 관절 변형, 굳어지는 거, 욕창 예방. 그쵸? 욕창도 예방해야 되겠죠? 이럴 수 있는 게 이 중에서 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답은 뭐다? 체위 변경. 그쵸? 체위 변경. 자, 체위 변경은 우리가 몇 시간마다 한 번씩 하나요? 2시간마다 한 번씩. 자, 그 다음 의사에서는 1시간마다 한 번씩. 자, 체위 변경을 해줌으로써 우리는 변형, 굳어짐, 욕창을 예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6번부터 50번까지 풀었고요. 잠시 쉬었다가 선생님 우리가 51번부터 실기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